하나는 이제 운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시험 기간이나 뭐가 걸려 있으면은 그걸 끊지는 않았어요. 저는 입시에서 제가 애 기르면서 진짜 잘한 거는 지금도 제가 잔소리를 잃지 안 하거든요.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 볼까 말까.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뭘 묻지도 않아요. 너는 검사 될래 판사 될래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입시에 관한 정보를 애한테 다 표시를 해주고 길을 만들어주고 열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대학교 들어간 뒤로부터는 성적표도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제가 달란 말도 안 하고 너의 진로가 뭐니 이것도 제가 묻지를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집에 온 날도 좀 욕심이 있잖아요. 애가 로스쿨에 다니면 공부 자체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누구랑 비교하고 또 엄마 욕심이 있잖아. 제일 잘 됐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성적도 안 물어봐요. 몇 등, 로스쿨은 성적이 다 나오고 의대도 그렇지만 성적이 다 나 등수까지. 근데 저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인격체잖아요. 어떨 때는 너 참 대단하다. 나 이거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 물어봐요. 애보고. 애들이 워낙 빠르니까 서핑도 잘하고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나오면 컴퓨터나 뭐 이런 내용들 또는 인문학적인 내용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미술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이런 얘기들을 하면 도움도 되기도 되고 제가 많이 보는 경우도 그래요. 이과라고 해서 그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관심사가 다양하고 오히려 성향은 이과인데 나중에 문과를 선택해서 그거를 또 열심히 하고 특히 어렸을 때는 한쪽에 치우쳐서 야 너는 이렇게 하니까 이것만 해 이런 건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 받은 느낌은 규율 속에서 아이들이 일정 부분 자율성을 가지고 이 존중을 받으면서 자라났구나. 그래서 입시라고 하는 결과가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희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또 어떤 걸 궁금해하냐면 공교육이 있고 사회교육이 있잖아요. 이걸 좀 분리해서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공교육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경험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학종이라는 거가 뭔지를 알려주고 학교에서 네가 어떻게 하고 어떤 게 평가받는지에 대한 거를 애한테 이제 수시로 수다처럼 얘기를 했어요. 학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수업이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눈을 마주쳐라. 아이 컨택. 이게 몇 가지 제가 팁 이런 걸 줬는데 수업 시간에 아무리 졸리고 전날 밤을 새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눈을 마주쳐라. 그게 학교든 학원이든 선생님의 눈을 바라보고 수업을 집중해라. 리액션도 해라. 그거를 몸에 배도록 했어요. 이 학원을 다니는 애들 중에는 모자 쓰고 오는 애들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해요. 모자 챙이 내려와서 내가 너 눈을 못 보게는 하지 말아라. 야, 들려 쓰든지 아니면 내려놔라. 눈 안 보면은 같이 수업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애한테 너를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 앞에서 눈을 마주치고 호응이죠. 이거를 하는 거. 기본적인 네네네. 예의랑 좀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인사. 모든 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전에도 이제 뭐 애한테 이런 예의를 가르쳤다기보다는 애한테 귀에 쏙쏙 박혔던 거는 학종이라는 게 이런 거다. 너가 똑같은 프로젝트나 똑같은 그 수행을 하더라도 너가 예쁘면 잘 적어주는 거야. 너를 선생님이 현명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야. 학생부 종합전형이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정성적으로 종합평가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전공 적합성이 뛰어나도 이 아이가 인성적으로 선생님이 판단하기에 쟤는 진짜 주는 거 없이 미워 이러면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거든요. 인성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걸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누가 착하고 누가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눈빛 보고 선생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인사 잘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들어가기 1년 정도 전부터 애하고 계속 얘기하고 모든 순간에 그렇게 대해라 사람을. 친구하고도 그렇고 이거를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눈 마주치고 호응하고 인사 잘하는 친구들은 더 잘 알려주고 싶고 수업이 실은 그 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더 잘 배우는 것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아이 학생부를 보면 모든 선생님이 정말 극찬을 하셔서 대학에서 이 생기부만 보면 안 뽑을 수가 없는 생기부. 아하. 물론 이제 성적도 1.13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니까 자기가 몰입을 하니까 성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죠. 태도가 이제 공부를 돕고 공부가 또 태도를 돕는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고등학교 생활할 때 학교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기술 과정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뭐 미술은 성적이 안 들어가니까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게 아니고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다른 걸 할 수도 없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한다는 건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있을 때는 그냥 가능하면은 집중을 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네. 이제 공부를 하라는 모든 시험 범위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 수업에 집중하고 선생님 존경하고 수업을 열심히 들어라. 네. 서울대 간 애들 특징이요. 안 중요한 과목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중요한 과목까지도 그 선생님에 대한 걸 다 지켜. 지나고 나서 이제 응. 어딘가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더니 자기가 옛날에 배웠던 걸 눈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때 게 이거구나. 19살 고3 되기 전까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네. 어디서든지 배울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기본에 충실하는 게 뼈 가장 가지고 살이 되니까. 맞다. 특히 공교육 같은 경우는 인성하고 수업 열심히 듣고 이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사교육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나? 사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또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는 아이가 6학년 2학기 때 외국에 있다가 왔어요. 음. 그래서 선행이 좀 안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중등 과정에 들어왔는데 조금 이제 밀리기 시작을 하니까 제일 급한 게 이제 좀 수학이더라고요. 아, 그쵸. 왜냐면은 이제 책은 원래 조금 많이 읽혔었어요. 어렸을 때. 영어든 한국 책이든 간에 이제 인문 철학 요거는 괜찮은데. 상관없이 독서는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데 수학이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교육에다가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한 파트인 경우는 평소에 학교 시험 기간이 되기 전에는 사교육에서 학교에서 안 되는 파트를 조금 약한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차라리 그 시간에는 아이가 혼자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자기가 좀 부족한 곳을 찾아서 사교육의 도움을 받았다. 고등학교 가서는 자기 스스로 체화하는 그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했던 거. 고등학교 가서 학원으로만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월화수목금토일이 학원이 다 세팅돼 있다고 하면 절대 성적 안 오르거든요. 오히려 너무 많은 사교육이 이제 방해가 될 수 있다. 자기 시간이 안 나니까. 네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특히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생이 되고 이렇게 네네. 되면 영어도 중3 때까지 한 걸로 사실 고등학교 가서 그 뒤에는 뭐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한 거겠죠. 네네. 전 이제 이런 아이들 학원에서 얘기 듣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일수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학원의 숙제를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엄청 많대요. 제가 몇 명은 알거든요. 걔네 다 잘 못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학원 숙제를 하더라고요. 학교 수업 저기 이미 다 하는 건데 그거 들어서 뭐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대체로 성적이 좀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보다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공교육 그 수업 내용을.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듣고 눈 마주치고 매 순간에 이렇게 집중하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잘 이렇게 지키는구나. 공부 성적을 떠나서 정말 같이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좋은 결과를 얻으시고 좋은 이 경험을 하셨는데 아이들한테 해주실 때 와 이건 좀 잘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운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시험 기간이나 뭐가 걸려 있으면은 그걸 끊지를 않았어요. 저희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더 잘하고 싶잖아요. 저보고 골키퍼를 해달래요. 본인이 치면 이제 막아달래요. 부모님들 운동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저는 수다를 많이 떨었던 거. 애가 이제 좀 굉장히 정서적이고 이렇게 내향적이라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눈빛을 마주치면서 하면 얘가 좀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말을 안 해도 캐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책 내용으로도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수다를 떠는 거를 얘가 재밌어하게 그러다 보면 얘가 지금 무슨 고민이 있구나 이런 걸 캐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상당수의 분들이 하는 거랑 좀 반대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입시해야 되는데 고등학생이 무슨 운동이야? 운동 다 끊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아이들과의 소통도 말할 시간도 아까워. 그냥 공부해. 영어 단 한 개 더 하든가 수학 저기 몇 문제 더 풀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봐도 운동 같은 게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기능이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애들이 공부하다가 풀 데가 없는데 운동하면은 거기서 이제 건강하게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하니까 실제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셨던 분들은 실천을 하시는구나. 자녀와의 소통도 실제로 말을 많이 하셔갖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내는 때 많은 진짜 힘을 쏟으시는구나. 평소에 이론으로 알고 있던 거를 네.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입시 읽어주는 엄마 채널 유튜브 분들을 모시고 진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데요. 저도 많이 배웠고요. 네. 정말 값진 얘기를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저희 학원을 한번 모셔갖고 부모님들 중에서 선배 어머님들의 지혜를 한번 이제 배워보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혹시 가능하실까요? 불러주시면. 그러면 네. 또 한 번의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